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영어로 책 읽기 제1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강좌에서 다룬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중에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이 부분만 이렇게 따로 아무 표시 없이 살펴보면 이 문장의 첫 번째 자리에 명사 they가 있습니다. 그리고 find 이렇게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인칭 대명사 they를 놓고 이것이 주격이니까 문장의 주어구나 라고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문장 구성의 원리상 they를 살펴보고 그 앞에 접속사가 없고 그 뒤에 동사 find가 있음으로 해서 they가 주어인 것이 확실합니다. find 동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find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 find가 지배하는 동사 구문 패턴 가운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사용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성을 다 일일이 따져본다면 몇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the concerns가 이 find 뒤에 나오는 명사로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raised by가 무엇이냐 할 때 가능성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raised가 ed 분사로서 find의 목적 보어, 그래서 concerns와 raised가 넥서스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오형식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to 부정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To be simply irrelevant. 만일에 raised by가 이 부분에서 reformation까지 raised by the reformation이 목적 보호라고 한다면 to be simply irrelevant는 부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사라는 건 뭐냐면 이 문장의 주어인 they가 to be simply irrelevant 이것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to be simply irrelevant, be 형용사니까 상태니까 they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they가 부적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의미가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가능성은 find가 the concerns가 raised by the reformation의 수식을 받는 raised by the reformation이 concerns를 꾸며주는 형용사. 문장 구성에서는 지금 타동사 구문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요 to be simply irrelevant가 목적 보어,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목적 보어로 온 오형식 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find가 정말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사전에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동사의 패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능성은 목적어 뒤에 과거 분사가 오는 것. 근데 지금 6번에 보면 to 부정사, 그러니까 to be 이런 생략이 되고, 근데 여기 보면 목적어 to do가 있죠. 이런 형태로서 저 6번의 형태로 오형식이 사용될 수가 있으니까 앞에서 설명한 후자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살펴볼 때 주의해야 될 게 이 find는 무엇을 발견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알아두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찾아내다라고 하는 건 특별히 그것을 찾을 목적을 가지고 뒤져보지는 않았는데 뭔가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동사를 배울 때 무의지지각동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눈 뜨고 있으니까 어쩌다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가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확인해 보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다. 그러니까 적극성도 있고 소극성도 있고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find는 무엇을 발견하다 단순하게만 이해해 두면 이 단어의 활용법에 대해서 상당히 좁게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형식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맥락 때문에 바뀌어지는 건데 경험을 통해서 뭘 해보니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다. 그래서 이해하다, 깨닫다, 그렇다고 느끼다라는 뜻까지도 find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6번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본 본문에서처럼 to 부정사가 목적 보어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경험을 통해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느끼다. 그럼으로써 여기 보면 find가 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동사. 그러면 이 to 부정사가 목적 보어니까 이 concerns라고 하는 명사가 목적어 노릇을 하는데 이 뒤에 raised by the reformation이라고 하는 구가 명사 뒤에 와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은 O 형식으로서 단순한 문장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 구문 raised by the reformation이 형용사라고 그랬죠? 요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서 중요한 것은 raised ed입니다. 문장 전체를 놓고 따져봐야 될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find가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걸 본동사, 주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영어 문법상의 용어는 그냥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동사예요. 이 문장 전체에서 동사는 접속사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주어도 하나요, 동사도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raised에서 ed가 붙어 있을 때에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와야 됩니다. 동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 to 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 to가 있는 부정사, to 없는 부정사, 그걸 우리가 흔히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데 to 부정사나 원형 부정사도 모양의 형태를 보면 그 근본이 동사인 것은 맞지만 문장 구성에 있어서는 절대로 동사로 사용되지 않도록 품사를 바꿔준 겁니다. 여기 ed도 마찬가지예요. 이 ed도 동사로 사용할 수가 없는 위치에서 원래 뿌리는 동사여서 동사적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걸로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적합한 품사가 뭐냐를 봐야 돼요. 컨선스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raise라고 하는 이 구문이 품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형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구로 저자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to be simply irrelevant도 동사 be irrelevant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동사 자리가 아닌 거예요. 동사 자리는 딱 하나, 주어 뒤 문장의 두 번째 위치 find, 이 find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 동사가 아닌 걸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 위치는 find가 머릿속에서 오형식으로 사용될 것을 가정해 놓고 있으니까 좀 저 자리는 목적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목적 보어 자리에 어떤 형태로 넣을까를 생각할 때에 find가 지배하는 구조 중에 이 to 있는 부정사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번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to be를 생략하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저자는 굳이 to 부정사 to를 살려줬어요. to be를 살려놨어요. 왜 그러느냐? 혹시 to be를 지우고 simply irrelevant를 썼을 때에 혹시 어떤 독자가 이 irrelevant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find의 목적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reformation이라든가 뭐 이런 문장의 다른 부분과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서 오류에 빠지지 아니할까를 염려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raise를 분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raise. find가 동사가 하나가 있으니까 저 raise들은 동사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ed는 동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의 3요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배우죠. 동사의 3요형이라고 하는 게 뭔고 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물론 raise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타동사 표시가 있고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찾아보면 바로 이렇게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보고 그 뒤에 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모양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규칙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보통 가장 기본적인 규칙 변화, 기본형 혹은 원형 부정사는 raise, raised, raised 이렇게 과거 과거분사의 모양은 규칙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지 않겠다. 그런데 find를 보면은 그 뒤에 P 그다음에 PP, 그러니까 P는 과거, PP는 과거분사. 그 두 개의 형태는 found, 발음은 found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동사의 기본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find 형태, 이걸 사실은 원형 부정사예요. 진짜 이름은 원형 부정사와 과거는 동사의 모양입니다. 이건 동사예요. PP는 동사가 아닙니다. 과거 분사라고 하는 형태만 일단 적어놓은 거예요. 과거 분사라는 형태만 생각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과거 분사는 진행형 시제에다가도 쓸 수가 있고 형용사 구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PP 형태의 형용사 구, 그 다음에 부사 구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모양을 잘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raised, ed는 규칙 변화에 의해서 과거 시제의 모양과 과거 분사의 모양이 똑같은데 과거 시제는 동사에 들어가요. 과거 동사. 그런데 find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사용됐으니까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이거는 과거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럼 남은 거는 과거 분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동태를 다루기로 했죠. 수동태와 능동태를 가장 기본적인 문법 사항을 찾아보면 능동태는 주어가 동작의 주체가 되는 문장 형태. 그게 뭐냐면 누가 뭐뭇 하다.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형태, 되다 당하다. 이 정의를 살펴보면 이거예요. 문장이 주어 플러스 동사로 되어 있을 때 능동태라고 하는 건 저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다.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저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작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의 주체가 아닌 것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말이 뭘 전제로 하고 있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다시 말하면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무엇을 하다가 능동태고 되다 당하다라고 번역이 되면, 문장의 주어가 되다 당하다라고 번역이 되면 이거는 번역을 해 놓아야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일 경우 번역을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문장 구조에 의하여 뜻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하기 전에 알아야 돼요. 이런 오류가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 수동태의 영어 이름을 보면 passive voice라고 되어 있어요. voice라는 단어를 이 경우에 여러분은 사전에서 찾아보셨습니까? 수동태일 때의 이 voice는 무슨 뜻일까? 대개 voice를 뭐로 알고 있느냐면 목소리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passive는 수동적인 혹은 소극적인 혹은 피동적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영어에는 피동태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 문장 5형식을 배우면서 느낀 것은 문장은 어떤 외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조에 피동태, 되다 당하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별도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기본형 5형식은 전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그걸 변형시키는 거냐? 변형은 맞는데 변형시켜서 되다 당하다라고 뜻을 바꾸면 이렇게 큰일 나는 겁니다. 영어는 한글하고 상당히 틀려서 과학적인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노력을 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문장 형태를 바꾸되 약간의 강조점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문장의 주어가 어떤 일을 행하다가 당하다로 만들어버리는 이 뜻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식의 그 의미 변화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바꿔도 어떤 한 가지 뜻은 특별히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그게 논리의 중요한 공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보이스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면 표현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시브 보이스를 할 때 이 패시브가 그 목소리를 내는 어떤 행위의 어떤 무엇인가 행위자의 무언가를 그 행위를 나타낸다는 말이 아니라 그 행위자를 문장에 표출시키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법이 있고 드러내지 않는 표현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문장 구조를 바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 플러스 PP, B 플러스 동사의 PP라고 할 때 이거는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구조가 있을 때 이것은 이 동작의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여전히 동사는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능동태일 때의 주어를 뒤로 돌린다가 아니라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행위자를 그 문장에서 적극적으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문형 형태로 바꾸는 거라면 뜻은 바뀌면 안 돼요. 하다가 되다 당하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한번 봅시다. I pack my bag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백을 꾸렸다. 나는 짐을 꾸렸다. 이렇게 돼요. 나는 여행용 가방에다가 내 짐을 꾸렸다. I pack my bags. 여기서 행위자 I가 분명히 드러났죠. 근데 이것을 흔히 얘기하는 B 플러스 PP, 동사의 B 플러스 PP로 바꿔놓으면 목적어가 지금 문법상 주어 자리에, 즉 동사의 앞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여행용 가방은 꾸려져요? 그건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방을 꾸렸다와 내 가방은 꾸려졌다.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국어의 지금 교육의 문제점이에요. 내가 내 가방을 꾸렸다. 내 가방을 꾸렸다. 이 차이가 영어의 능동태, 수동태의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능동태란 내가, 행위자인 내가 내 가방을 꾸렸다. 수동태는 내 가방을 꾸렸다. 누가가 사라졌죠. 이게 수동태예요. 이 구문상의 특징을 보면 능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앞자리에 있고 그 동사의 행위 대상자인 my bags는 제자리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를 앞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그대로 번역만 해주면 돼요. 내 가방을 packed 꾸렸어. 그런데 굳이 행위자를 표현해주고 싶으면 by 플러스 명사로 맨 뒤에 붙여. 이건 뭐냐면 품사 부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my bags are packed 하면은 뭘로 끝났어요? 서술부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다가 이제 더 붙여줘야겠다. 생략하려고 했는데 붙여줘야겠다. 그러면 무슨 품사가 들어갈 수 있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장을 보면 I break the glass. 내가 그 유리를, 혹은 여기는 잔이라고 해도 돼요. 술잔. 내가 유리를 깨뜨린다. break의 행위자는 나. 내가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럼 break 동사의 대상 the glass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는 행위자를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행위자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I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 문장에서 목적어 노릇을 하는 명사 저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사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명사를 주어 자리에 갖다 놓으면 원래 목적어 자리, 저 동사의 뒤에 있어야 될 명사가 앞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어야 돼요. 독자한테. 그게 B 플러스 PP 형태로 이렇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딱 보는 순간 B 플러스 PP니까 더 그레스는 행위 주체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자였구나. 그 우리말로 그 유리를 깨뜨린다.
뭐만 빠진 거예요? 행위자가 빠진 거예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피동이라는 개념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문장 구조상 피동태가 없어요. 능동태로 쓰여져 있는데 피동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되다 당하다. 뭐가 당하다.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아요? 감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봐서 늘려놓은 이 감을 통해서 아, 이거는 되다 당하도록 해야 되는 피동태구나 라고 하는 거를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글에서는 수동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장을 딱 보고 목적어가 먼저 나왔구나. 그러면 유리를, 내 백을 이렇게 해주면 영어의 수동태를 이해한 겁니다. 자, 이제 지난 강좌에서 다룬 부분 다음 문장을 봅시다. 그러면 역시 무엇을 먼저 봐야 돼요? 마침표가 어디에 있냐.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문장에 여기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일단 따져봐요. 이거 참 읽기가 어려운데 원래 제대로 읽으려면 The Documents of the Second Vatican, 바티칸 제2차 공의회의의 문서들, SOL에서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냥 and로 그냥 이해해도 됩니다. New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그러면 자, SOLS가 접속사라고 그랬으니까 앞에 document가 명사니까 그 뒤도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명사가 문법상 한 덩어리로 주어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리 reinvoke. 그러니까 invoke는 이제 환기시키다, 불러들이다, 소환하다 이런 뜻인데 문맥을 또 잘 봐야 돼요. 이 경우에는 호소하다, 어디에 호소하다, 무엇을 의지하다. 그러니까 불러들여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소환했다. 무엇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Theological position, 신학적 입장. 누구의? Of the Council of Trent, 트렌트 종교회의가예요. 그렇죠? of, 주격관계. 회의가 정한 신학적 입장에 다시 호소를 한다. 여기 콤마 있고 그 다음에 condemn ing가 있죠. 그러면 일단 이 품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앞에 문장 구성에서 reinvoke가 삼형식으로 사용됐고 콤마 찍어서 맞췄다는 거예요. 그럼 문장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condemning 여기서부터 나머지 전체가 한 덩어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부사예요. 그래서 이게 ing 분사 구문의 역할은 앞에 문장에서 형용사가 부족하거나 보어가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결됐는데 그냥 한 덩어리를 집어넣으려면 부사입니다. 이런 경우 콤마 찍고 분사 구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g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부사는 부사인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원래는 접속사 and가 있었어요. 그러면 접속사가 나타났으면은 뒤에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주어가 있어야 돼요. condemn의 주어 행위자가 이게 지금 능동태니까 행위자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condemn 앞에 있어야 되는데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 구문을 왜 만들어요? 접속사 생략하고 접속사 생략이 됐으니까 당연히 명사가 생략이 되고 덩어리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장의 주어가 이 condemn의 행위자이기도 할 때에는 condemning 만들면서 그 명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와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카테키즘은 무엇을 정죄하고 있어요? The Gospel of Justification, 칭의의 복음을 정죄하고 있다. 트렌트 공의회의 신학적 입장을 다시 불러들여서 칭의의 복음을 정죄한다. 여기서 이 칭의할 때 justification은 무엇으로 인한 칭의예요? un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된 의로 말미암는 칭의라고 하는 복음을
정지하고 있다. if절은 부사절입니다. 여기까지 부사절이에요. 그러면 주절은 it must be the other partner. The other partner. 근데 앞에 보면은 if절 속에 Rome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위에 The New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할 때 The Catholic Church를 문자 그대로 카톨릭 교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16세기에 형성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목격하고 있는 카톨릭은 로만 카톨릭이거든요.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카톨릭이라든가 이런 상징인 어떤 카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정해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로만 카톨릭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더는 로만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다시 is not Rome 해서 Rome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변화들, 지금 이거 전부 대명사 용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단어를 바꿔줄 때 같은 것을 지칭하고 드러내도록 하는 이게 영어의 중요한 어법입니다. 자, 로마와 the other partner, 나머지 다른 쪽 단수 딱 두 개 중에 하나는 롬이고 다른 하나는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신교예요. the other partner는 개신교. 그러니까 로마는 복음을 옹호하여 in favor of the gospel, 복음을 옹호하여 그 입장,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느냐 할 때 아니다, 안 바꿨다. 그러면 여기서 if부터 살리면 만일에 로마야말로 복음을 옹호하여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must be, 틀림없다. The other partner, 개신교회가 뭘 한 거예요? 초기의 입장으로부터 움직였다. 그러니까 moved fro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위에 if절에서 alter라고 하는 동사를 썼지 않습니까? 이건 바꾸다, 변경하다예요. 그러니까 alter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alter를 또 그대로 쓰면 무식하다고 하는 게 영어니까 같은 내용으로 alter의 뜻으로 move를 쓴 겁니다. move from, 어디로부터 바꾸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